자, 오늘은 이제 광합성 마무리, 전체 마무리를 해주는 걸로. 전체 마무리. 자, 우선, 자,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얘들아,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엽록체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광합성은 어떤 반응의 반대라고 했어? 세포호흡의 반대라고 했지. 그래서 이 화학식을 딱 봤더니, 나중에는 이 화학식 개수까지 다 외워야 되거든. 자, 이산화탄소가 물하고 반응을 해서 빛에너지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포도당이 합성이 되죠. 자, 그러면서 물과 산소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반응인데, 요거를 그대로 반대로 하면, 자, 무슨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무슨 에너지? 얘는 이제 들어가는 거지. 빛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ATP 플러스 열에너지 하게 되면 이게 반응물이 되고 왼쪽 게 이제 생성물이 되면 이걸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과 세포호흡은 역반응인 거야. 이렇게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이제 뒤집어지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에너지를 이 두 가지 에너지를 이제 빛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 광합성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눴어.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명반응. 두 번째, 안반응. 지금 이제 안반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탄소 고정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암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이거를 어둡게 해야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서 요즘은 안반응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탄소 고정반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광합성 반응 첫 번째 명반응. 이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당연히 빛이 필요하겠죠. 이건 반드시 빛이 필요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외우라고 했잖아. 자, 이 화학식을 다 보면 몇의 배수야? 전부 다 6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명반응이 끝나면, 자, 우리가 명반응이 끝나면 총 뭐를 만든다고 했지? 6, 12, 18 이렇게 6의 배수로 외워주면 된다고 했어. 그 첫 번째 6은 뭐더라? 유고트 6개의 산소. 자, 그 다음에 12개의 뭘 만들어? Na, D, H 아니야. 자, 엽록체에서는, 자, 광합성에서는 P가 들어가요. 그래서 NADPH가 되고. 자, 마지막에 18개의 ATP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 12, 18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여기에는 이 산소는 손대지 마. 선생님이 말하는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저거는 우리가 마실 거야. 그래서 얘는 뭐 어디서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그냥 생성물이 돼버려. 최종 생성물이 돼서 그냥 바깥으로, 식물체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 식물 자체가 자기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포호흡에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있지, 얘네들. 자, 얘네들은 에너지야.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도 환원이라는 단어가 뭐야? 다른 말로 이걸 충전됐다 그런 표현을 써요. 산화가 되면 방전되는 거고. 그러면 두 가지야. 자, 생명과학에서 에너지. 자, 생명과학에서 에너지는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수소야. 만약에 수소를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니? 그냥 이렇게 쓸게. 굳이 두 개를 할 필요 없는데 전자야. 그러니까 수소하고 전자가 붙어 있으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더 높은 수준의 에너지인 거지. 만약에 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고 그게 산화가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에너지.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그 생물체 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모든 형태는 대부분은 ATP로 가지고 있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굳이 명반응을 통해서 빛에너지를 뭐로 환산을 해? 에너지 형태로 환산하는데 그게 첫 번째 12개 NADP, H고 그 다음에 18개 ATP로 바꿔놓는 거야. 그래서 이 12하고 18을 어디다 보내? 맞아. 탄소 고정 반응으로 보내서 최종적으로 뭐를 합성하는 거야?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죠. 그렇지? 이게 지금 목적이야. 광합성은. 한 분자의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 그래서 한 분자의 포도당을 합성하기 위해서 12개의 NADPH와 18개의 ATP가 필요하다는 거. 자, 요게 지금 핵심인 거지. 자, 요게 핵심적인 요소다.
자, 그래서 명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냐? 그러면 이제 장소가, 자, 뭐 이제 그림으로. 그래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원래, 자, 엽록체는 이중막이야. 자, 이걸 무슨 막이라고 해요? 외막이라고 해요. 자, 여기 안에 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지? 무슨 막이야? 내막이라고 해요. 근데 왜 이거를 선생님 별로 언급하지 않냐? 외막하고 내막은 배우는 게, 그러니까 여기 뭐 없어. 문제에서 외막하고 내막에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냥 없어. 배운 게 없어. 왜냐면 실제로 없으니까. 얘는 외막하고 내막은 뭐가 있냐면 그냥 인지질 이중충일 뿐이야. 끝. 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동전 모양으로 된 또 구조가 있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뭐라고 그래? 하나를 타이라코이드라고 하죠. 저걸 타이라코이드라고 합니다. 저게 또 막이야. 그러니까 이게 또 인지질 이중충 막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몇 중막이야? 실제로 3중막이지. 근데 3중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엽록체는 2중막. 자, 마이토콘드리아도 몇 중막이야? 당연히 2중막이야. 외막과 내막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내막 안에 전자전달계가 있잖아. 근데 얘는 외막하고 내막에는 아무것도 없어. 어디에 있어? 타이라코이드 막에 전자전달계가 있어. 자,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 그라나라고 하죠. 그러면 그라나가 아닌 부위, 타이라코이드가 아닌 부위, 그렇지. 나머지를 그냥 스트로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로마를 엽록체에 뭐라고 하더라? 마이토콘드리아 안쪽을, 그치, 기질 또는 바탕질 이런 말을 써. 그래서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는 구조가. 그래서 이제 명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타이라코이드에서 일어나는 거야. 정확하게 그 막에서. 왜? 그 막에 뭐가 있냐면 색소가 존재하거든. 우리가 빛을 흡수하려면 무조건 색소가 필요해요. 광합성 색소가. 뭐라 그래? 엽록체 말고 엽록소. 당연히 엽록소지. 엽록소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없어. E 없어. 얘들아. 엽록소 A, B, C, D까지밖에 없어. 근데 이제 육상식물 같은 경우는 엽록소 A와 B로만 구성되어 있죠. 엽록소 A, 엽록소 B 주로. 자, 빛에너지는 화학에너지. 이 화학에너지가 뭐라고? 다시 한번 두 가지 형태야. NADPH와 그렇지, 이렇게 이제 우선 전환을 시켜놓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못 쓰거든. 빛에너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쓸 수 있으면 우리 그냥 다 빛에너지를 직접 받아서 에어컨도 돌리고 핸드폰도 충전을 하고, 물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효율이 어때? 떨어지잖아. 그다음 효율만 떨어지니? 불편하잖아. 왜냐면 막 뭐 펼쳐야 되잖아. 실제로 지금도 이제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그 태양광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엄청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효율이 떨어져. 그러니까 뭐 저장되는 속도라든지 그런 게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쓰잖아. 근데 이제 전기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돼?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도 편리하니까 전기를 쓰는 거지. 왜냐면 전기는 빠르게 충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거 어디서나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사용할 수 있잖아. 그냥 전기만 꽂으면 되니까. 왜냐면 인프라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왜 굳이 이렇게 바꾸죠? 이렇게 해야지만 빠르게 우리가 포도당을 합성할 수 있으니까. 인체 구조에서. 그러니까 생명체 구조 내에서.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광화학 반응이다. 빛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반응이다. 그래서 명반응은 사실은 그 자체로 뭐를 준비하는 반응이야? 암반응, 곧 탄소 고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우리가 명반응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외우기는 되게 쉬워. 왜? 명반응은 그러니까 세포에 비하면 6, 12, 18 끝. 그래서 12개, 18개 그것만 알면 되거든.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엽록체 이제 스트로마에서 이제 암반응을 하는 건데, CO2를 환원시킨다. 또 다른 말로 뭐래? CO2를 고정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인데, 그때 이제 18개 ATP와 그 다음에 12개 NADP H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효소가 당연히 관여하지. 왜냐면 물질 대사라서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질 대사는 온도에 영향을 받지. 효소 때문에. 자, 요게 지금 1년에 뭐 전체적인 이제 그림 개요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안반응 이렇게 돼가지고. 자, 여기 글 하나야. 이 타이레코 전체를 글 하나. 여기서 일어나는 게 명반응. 그리고 바깥쪽에서, 여기가 다 바깥쪽이야, 기질. 스트로마 쪽에서 탄소 고정 반응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이제 CO2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이 들어간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서 뭐냐면 산소가 형성되는. 그래서 이게 물이 첫 번째 분해가 되면서 이게 첫 번째 이제 광합성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자 얘기를 하고 밑에 탐구 포인트를 한번 봐볼까? 이제 벤슨의 시나메로 됐는데 지난주에 대해서 잠깐 요거는 이제 말로만 할게. 그래서 항상 무슨 반응이 첫 번째야? 두 가지 큰 반응이 명반응과 안반응이 있잖아. 그래서 명반응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반응이 진행될 수가 없죠. 왜? 명반응을 통해서 뭐가 필요해? 에너지 생성을 해야 되잖아. 그치?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해야 돼. 근데 여기서 보면 먼저 안반응을 진행했지. 왜냐면 안반응은 CO2를 공급만 하면 되거든. 빛이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안반응 다음에 명반응 하면 과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명 다음에 암이 있어야 올라가죠. 그 다음에 얘는 떨어졌고 얘는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명반응을 또 지금 이제 반대로 보이긴 하지. 선생님 칠판이 지금 역전시켜가지고 여기가 어둡게 보여. 밝음인데. 선생님이 지금 역전시키면 얘가 이제 밝게 보이긴 한데 그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명반응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걸 다 써버리면 이제 광합성 속도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게 되는. 여기서는 왜 이렇게 쭉 가냐면 계속 밝았거든. 그래서 지난주에 선생님 뭐라고 그러냐? 아 여기는 명 플러스 뭐야? 명 플러스 암이라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과합성 속도 유지를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명반응을 통해서 과합성 산물을 이제 줄 수 있어서. 근데 뭐 지금 벤슨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누가 먼저 꼭 일어나야 된다고 선행적으로 명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반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기 이제 이제 빛을 흡수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광계입니다. 광계. 빛을 흡수하는 시스템이 크게 광계 1이 있고 광계 뭐가 있어? 2가 있습니다. 1하고 2가 있어요. 자, 1이 항상 어떻다고 얘들아? 넘버 1 숫자가 커. 무슨 숫자가 커? 그렇지. 700나노미터. 보통 700나노미터면 거의 가시광선이 끝이야. 파장이 짧은 거야. 긴 거지. 그래서 여기가 거의 적색광에 해당되죠. 자, 얘도 680나노미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외울 때는 1이 숫자가 커. 그러니까 1이 700이고 2가 어때? 숫자가 낮아. 다시 선생님 또 무슨 얘기 했어? 얘네들은 숫자만 낮은 게 아니라 뭐도 낮아? 에너지가 낮다니까. 이가 에너지가 작아. 누구보다? 1보다. 1이 에너지가 더 높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조금 이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관계 1이 에너지가 커. 관계 2가 에너지가 작아. 자,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빛을 어떻게 한다고? 잘 흡수한다는 얘기야, 얘들아. 만약에 민용아 너는 수학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면 너는 영어를 못하는 거니? 그 얘기는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영어도 잘하는데 수학도 더 잘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한테 관계 1이 680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니? 할 수 있어. 근데 700을 잘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700나노미터의 빛도 흡수할 수 있어. 근데 680을 잘 흡수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자, 얘네들은 그림에서 보면 이제 반응 중심색소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엽록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가끔씩 문제를 풀다가 보면, 자, 관계원은 반응 중심색소가 엽록소 A고, 2는 엽록소 B다라고 헛소리를 하거든? 근데 둘 다 뭐야? 둘 다 A야. 둘 다 A라는 것도 체크. 그러니까 하나는 A고 하나는 B. 웃기시네. 둘 다 A야. 이게 주색소거든. 그래서 무조건 엽록소 A가 반응 중심색소다.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광전효과 그런 게 있다고 했지. 금속에 빛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가 튀어나가듯이 얘도 마찬가지야. 전자를 평소에 가지고 있는데 빛에너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빛에너지가 딱 오면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효소한테, 그 옆에 있는 단백질한테 전자를 줘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가 되는 거야? 산화가 되는 거지, 그치? 자신이 계속 산화가 되면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니?
누군가 또 환원을 시켜주겠지. 그치? 그게 뭐라냐면 반응물이야. 계속해서 뭘 우리가 넣어줘야지. 그래야 이런 과정이 1년에 되고. 그러면 항상 그런 게 있잖아. 누군가 전자를 줘.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 해? 전자 공요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누군가 전자를 마지막에 받았어. 중간에 받는 애들은 필요가 없어, 얘들아. 마지막에 받는 애는 뭐라고 그래? 최종 전자 수용체. 그렇게 얘기했지. 그럼 복수 한번 얘기해 볼까? 복수. 세포업에서 전자 공유체는 뭐야? NADH와 FADH2. 자, 최종 전자 수용체는 산소 O2야. 그래서 O2가 전자를 받아서 뭐가 돼? 물이 한 분자가 생성된다는 거.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지금 또 하는 거냐면 여기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거니까. 물론 물질은 달라져.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 우선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물의 광분해예요. 물이 어떻게 분해가 되느냐. 물이 자, 화학식을 선생님 한번 써줬어. 뭐라고 그랬어? 자, 이 화학식은 알고 있어야지. 물이 비대너제를 통해서 얘들아. 자, 분해가 되면 두 분자의 수소이온과 플러스 산소. 이거 우리가 마실 거야. 플러스 뭐가 돼요? 전자를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이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이거를 최초란 말을 쓸 필요가 없이 뭐라 그래? 전자 공유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에서 특히 명반응에서 전자 공유체는 물이야. 알겠지? 자, 세포업에서는 NADH나 FADH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이제 전자 공유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이 광분해가 되는 것을 이제 실험을 한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힐이고 한 사람이 루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힐만 생각하면 돼. 힐하면 뭐가 기억나? 이제 하이힐 해가지고 자, 봐봐, 철. 자, 바로 이제 지난주 했던 거라서, 자, 철은 삼가철이 있죠. 근데 심지어 삼가철을 잘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 3 플러스가 전자가 3개가 더 있는 거니? 아, 뭔 소리야. 얘는 전자 3개가 부족한 거야. 3 플러스는. 그치? 양이온의 뜻은 전자 3개가 비어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자, 철은 2가도 있고 몇 가도 있어요? 3가도 있고 2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6개가 비어있는 거죠. 왜냐면 2개니까. 얘는 몇 개가 비어있는 거야? 전체 4개가 비어있는 거예요. 왜냐면 2분자라서. 그럼 얘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전자가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지. 그럼 2개의 전자를 뭐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삼가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옥살산철 3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옥살사를 C2O3인가? C2O3 2-인가? 잘 생각이 안 나. 여기 좀 살짝 복잡한 식이야. 그냥 옥살산이 이게 음이온인데 C2O3인가? C2O3 2-인가 되는 거. 몰라 있어 어쨌든. 자,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자, 이게 옥살산철 3가야. 그러니까 얘를 물에 놓고 빛을 주잖아. 그럼 물이 광분해 가져서 이 전자가 누구한테 가? 그대로 삼가철이 환원이 돼요. 그래서 몇 가가 되는 거야? 이가철이 된다. 이제 그거를 확인한 사람이 이제 힐이야. 그래서 이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그러면 얘가 지금 환원됐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뭐를 나타내는 거야? 최종 전자 수용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요거는 누가 최종 전자 수용체인지 그것도 다시 한번 적어줄게. 알겠죠? 그럼 물이 뭐가 돼? 전자 공여체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삼가철이 최종 전자 수용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서 왜냐하면 누군가 줬으니까 누군가 주고 누군가 이제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연료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키울 때 계속해서 물이 필요한 거야. 물을 줘야 이제 식물이 살 수 있는 거지. 자, 루벤의 실험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로 말하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산소가 CO2 거냐 물 거냐. 왜냐하면 CO2에도 산소가 있고 그다음 물에도 산소가 있잖아. 그래서 요 산소가 누구 거냐. 근데 우리는 알지. 왜냐하면 물의 광분을 통해서 만든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2가지 실험을 하죠. 자, 박스만 쳐볼게. 얘가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하나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방사성 동위원소야. 원래는 그 산소가 질량수가 16인데 18짜리를 넣어보죠. 18짜리.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실험에서는 18O2가 나올 겁니다. 맞죠? 그 다음 2번째 실험. 이제 여기다가 18 했으니까 이제 여기다는 그냥 산소를 넣고 여기다가 18.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냥 일반적인 H2O와 C18O2를 넣어줬더니 여기서는 뭐만 검출이 돼요? 그냥 O2만 검출이 됐다.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서 자,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산소는 누구 거야? 물 거야. 정확하게 물의 광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실험을 이렇게 해본 거죠. 여기서는 18O2가 나오죠. 그치? 자, 여기서는 이제 18O2가 나오고, 여기서는 기냥 O2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기냥 O2. 그래서 루벤이 이렇게 실험을 했다. 자, 이런 거 이제 자기방사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뭐 나중에야. 아마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이거 배울 거야. 이거. 자, 우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중간에, 아마 이 책이 이번 주에 끝날 가능성이 조금 많고, 선생님이 책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긴 한데, 다음 주부터 새 책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거야. 조금. 그러니까 세포화 물질 대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세포화 물질 대사는 작은 걸 배워. 그러니까 생명과학에서는 좀 큰 걸 배워. 그러니까 크다라는 얘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눈에 보이는 거, 뭐 간에서 뭐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제 본 적은 없지만 간이 어떻게 생긴지를 알잖아. 그 다음에 순환계, 심장 이런 거 배웠고, 막 신경계 배웠잖아. 근데 지금은 아니라 아예 세포로 배워. 세포 안에 있는 내용물들. 그래서 1단원에서 뭐 배우냐면, 1단원에서는 첫 번째 세포를 어떻게 연구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현미경으로 보는 방법, 직접 눈으로 보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냐면 세포를 각각 깨 부숴가지고 밀도에 따라 나누죠. 그걸 이제 세포 분해법 또는 원심 분해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세포 내 소기관들이 있잖아. 핵이 있지, 마이토콘드리아 있지, 엽록체 있지, 그 다음 라이보솜 있지, 라이소좀 있지, 골지체 있지, 소포체 있지.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하는 이제 뭐 그게 이제 연구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런 것들. 자기방사법이라고 하거든. 특정한 물질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세포 안에서 어떻게 이동하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물질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어떤 특정한 물질들이 합성이 되는구나. 그 과정을 이제 보는 거. 그닥 막 복잡하지는 않아. 그 다음 뭐 이제 조직 배양법, 조직을 어떻게 배양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원에서 뭘 배우냐면,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체구성 물질을 배워. 그러니까 우리 물질 가장 많은 게 물이지. 물은 대충 배우면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의 특징. 근데 이거는 약간은 뭐 통합하고 좀 비슷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바이타민이나 뭐 무기염료 살짝 배울 거고. 그게 조금 한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한 거야, 선생님이. 방학 때는. 왜? 뭐 생소한 게 아니라서. 그 다음 단원에서 뭘 보냐면 세포 내 소기관의 특징이나 기능 등을 다 배워. 근데 우리 이미 두 개는 많이 했잖아. 마이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를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라이보솜, 그 다음 소포체, 골지체, 라이소즘, 그 다음 뭐 액포, 중심체, 뭐 이런 것들, 뭐 세포 골격에 대해서 조금 더 액포 이런 거 배우고. 그게 이제 한 단원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복잡한 건 없어. 그냥 문제 풀다가 보면 이제 외워지는 이제 그 과정이고,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이제 이것도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근데 이것도 대충 알아. 왜냐면 능동수송과 무슨 수송이 있냐? 수동수송이 있지, 그치?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쓰는 거고, 수동수송은 에너지를 쓰지 않은. 그래서 수동수송은 크게 두 가지. 확산 안에서 단순 확산, 촉진 확산, 그 다음에 삼투. 삼투가 조금 복잡해. 왜냐면 여기서 이제 뭔가 머리를 써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효소가 있어. 효소는 우리가 이미 했잖아. 그러니까 효소까지가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의 중간고사 범위가 되지 않을까. 효소가 아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효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는 건 사실 기말인데, 세포하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넣기에는 조금 부담되거든. 그러니까 효소까지가 아마 중간고사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다 미시적인 걸 배운 거지. 지금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외막, 내막 배우는 거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심지어 타이라코이도 그걸 배우고 있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이제 다 대부분 한 바퀴 돌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학도 했겠다. 이제 중간고사 대비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뭐 이런 과정을 자, 확인을 했고, 지난 시간.
그러면서 이제 명반응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전자전달계에서의 전자 흐름이다. 자, 빈에너지를 이용하여 뭐를 합성해요? ATP를 합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빈에너지. 그러니까 요 그림은 얘들아, 원래는 두 개야. 근데 그 두 개의 그림을 겹쳐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순환적하고 비순환적을 동시에 표현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여기 옆에다 따로 그려야 돼. 자, 노란색이 뭐야? 지금 선생님 칠판에서 노란색은 이거는 별개의 순환적이죠. 왜냐하면 사이클을 돌잖아. 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하고. 자, 비순환적은 선생님이 붉은색으로 해볼게. 이게 비순환적이야. 자, 얘들아, 전자의 흐름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죠. 자, 이 붉은색이 비순환적이야.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관계 1하고 관계 2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커? 높아? 1이 높잖아. 실제로 얘가 살짝 높지. 왜? Y축이 전자 에너지거든. 자, 최종이 아니라 전자 공유체가 누구라고? 물이야. 그러니까 물이 여기서 주잖아, 전자를 첫 번째. 그래서 물이 2에다가 주고 2가 누구한테 줘? 1에다가 주고 1이 그치, 여기다 적어야지. 얘 이름이 뭐라고? 적어져 있지? 마지막으로 전자를 받은 최종 전자 수용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최종 전자 수용체다. 그럼 실제로 시험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 이렇게 나올 거야. 최종 전자 수용체가 NADP H다라고 나올 거야.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왜? 얘는 최종 전자 수용체가 아니야. NADP 플러스만 최종 전자 수용체야. 얘는 그러니까 최종 전자를 받아서 얘가 된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얘는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 플러스만 최종 전자 수용체. 이 수소는 누가 준 거야? 얘가 준 거야. 이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바로 이 두 개의 수소 이온과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물이 광분해가 되면서 두 개의 수소 이온과 두 개의 전자를 같이 주어서 NADPH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전체 이제 개수도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반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설명은 다 끝났어. 왜? 빛이 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 미리 얘가 튠 하고 가버려. 튠 하고 가버려. 그럼 얘는 채워졌잖아. 그러니까 얘를 안 채워졌으니까 물이 빨리 채워주는 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순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자가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동시에 전자가 이렇게 가. 그 다음에 여기서 채워줘. 끝. 그러면 누군가 산화되고 환원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뭔가 산화된 상태로 존재하거나 환원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지. 그치? 왜냐면 물이 산화가 돼서 얘는 이제 이걸로 끝난 거니까. 자, 이게 바로 명반응입니다. 그래서 개수만 확인해 볼까? 여기.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 첫 번째, 2분의 1 O2가 형성이 되고. 자, 여기 이제 전자 전달계가 존재하죠. ATP가. 그래서 한 분자의 ATP가 생성이 되고, 한 분자의 NADP, H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에서 요 세 가지가 나와요. 자, 개수가 2분의 1 O2, ATP 한 분자, NADP, H. 자, 그 다음에 순환적. 이 노란색 한번 봐봐. 순환적에서는 뭐가 형성되니? 이렇게 ATP가 생성이 되죠. 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그래서 우리는 총 산소가 몇 개 필요하다고 했어? 몇 개 만들어, 명반을 통해서? 6개. 그러니까 몇 바퀴 돌려야 돼? 12바퀴 돌리면 되죠. 그래서 6O2, 12개, 12개. 그러니까 6. 자, 6, 12, 12가 됐잖아. 그러니까 몇 개가 더 필요해? 6개 더 필요하니까 순환쪽에서 6개 돌리면 전체 개수가 딱 맞아 떨어져.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하면, 그래서 순환쪽 6번, 비순환쪽 12바퀴를 돌리면 한 문자의 포도당을 만들기 위한 명반응이 정확하게 개수가 딱 맞아 떨어져 나간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제 비교할 거는 뭐냐면 관계 1하고 관계 2를 비교. 그러니까 뭘 비교해? 1하고 2는 그러니까 관계 1은 순환적, 비순환적 둘 다 쓰인다. 됐죠? 그 다음에 순환적에서는 관계 1만 쓰고 비순환적은 1, 2 다 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자, 이게 순환적 이렇게 나와 있지? 여기 밑에. 그래서 산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TP 이런 식으로 여기다 2분의 1 O2 써주면 좋고 곱하기 얼마? 12 써주면 되고 곱하기 얼마? 6.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 전자 흐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바로 여기다 뭐라 쓸까? 전자를 뭐 했어? 전자를 준 거죠. 그래서 전자 공여체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기다만 쓰면 안 되겠다. 최종 전자 수용체라고. 왜냐면 NADP 플러스가 최종 전자 수용체라서. 대략 뭐 이 정도?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니까 문제에서. 그래서 많이 물어봐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순환적, 비순환적. 자, 광인산화 반응이 있어요. 광인산화. 자, 우리가 인산화를 총 3가지를 배웠어요, 얘들아. 총 3가지를 배웠다는 얘기는 첫 번째 무슨 인산화? 기젤수존 인산화. 두 번째 산화적 인산화. 세 번째가 광인산화. 그러니까 이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산화적 인산화하고 똑같은 게 농도 기울기를 형성만 해주면 돼요. 농도 기울기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농도 기울기가 뭐냐면 이 농도 기울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이라코이드 막 안에. 그치? 밑에 이제 그림이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봐볼까? 여기서 굳이 그리지 말고. 그래서 타이라코이드가 이렇게 돼 있죠. 타이라코이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안에 수소이온이 어떻게 되는가? 타이라코이드 내부 안에 수소이온이 되게 많고 pH가 낮고 그 다음 바깥쪽이 다 뭐가 되는가? 여기가 스트로마 쪽이죠. 그러니까 스트로마 쪽이 수소이온이 낮고 pH가 높아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이 되죠.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두 가지 상황. 자,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면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ATP 합성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세포업과 차이점은 뭐냐면 얘네들은 자, 전자 공유체와 자, 세포업은 전자 공유체 NADPH와 FADH2 그다음에 ATP 생성되는 장소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 전자를 주는 것과 ATP 합성되는 장소가 같은데 얘는 다르죠. 그러니까 전자가 주는 곳은 내부야. 유일하게 얘만 내부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주고 바깥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NADPH도 바깥에서 형성되죠. 왜? 바깥에 스트로마에서 무슨 반응을 해야 되니까? 탄소 고정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ATP도 거기서 써야 되고 NADPH도 거기서 쓰는 거잖아. 근데 물은 이게 중요한 거지. 타이라코이드 내부에서 물이 광분해야 된다는 거. 근데 세포업은 바깥에서 똑같이 바깥에서 주고 바깥에서 생성이 되거든. 근데 얘는 반대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체크해 주면 되고 이게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화학삼투가 뭐에 가서 이 수소이온이 바로 무슨 확산? 촉진 확산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펌프질 무슨 수소? 능동 수소. 가끔씩 헷갈리면 안 돼. 능동 수송이니까 뭐가 필요해? 무슨 에너지? ATP라 하면 큰일 나. 왜냐면 여기서 ATP 만들려고 저기서 ATP 쓰면 안 되잖아. 무슨 에너지를 써요? 전자 전달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는 거. 이 능동 수송에서 ATP를 쓰지 않아요. 전자 전달 에너지를 사용해서 능동 수송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전자 전달계에서 보면은 어때? 전자가 주고받고 주고받으면서 에너지가 뚝뚝뚝뚝 떨어지잖아.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이게 지금 화학 삼투가 바로 광인산화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주는 거지. 자, 우리 지난주에도 뭐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선생님이 잘 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명반응의 전체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 6, 12, 18. 그치? 6, 12, 18. 이게 명반응의 전체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탄소 고정 반응. 자, 그래서 이거를 무슨 회로라고 해? 켈빈 회로라고 얘기를 하죠. 켈빈 회로.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도당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6탄당이잖아. 그지? 6탄당. 포도당은 6탄당. 그래서 탄소 개수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봐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이지? 자, 동그라미가 다 탄소야. 동그라미가 전부 다 탄소. 여기서 보면 탄소. 이렇게. 됐지?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는 이걸 이제 외워야 돼. 지난주에 이제 선생님이 말로만 개요로 이제 켈빈 회로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가 탄소 고정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뭐냐면 이산화탄소의 뭐라고 하냐면 환원 그렇게 얘기도 돼요. 어쨌든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Pg 있지. 이거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첫 번째 뭐라고? 크게 써볼게. 3Pg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켈빈 회로의 최초 생성물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최초 생성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는 거. 자, 그러면 혹시 TCA 회로의 최초 생성물이 뭐야? 준우야? 제일 처음 만들어지는 게 뭐야? TCA 회로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뭐야? 아세틸 COA? 아닌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세틸 COA는 피로부산이 아세틸 COA가 되잖아. 그건 TCA 회로에 들어가지 않아. 그걸 우리 뭐냐면 피로부산의 산화라고만 얘기하죠. 그래서 제목에 보면 피로부산의 산화 및 TCA 회로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세틸 COA하고 누가 만나? 옥살 아세트산하고 만나거든. 그게 만나서 누가 되냐? C6인 시트르산이 최초 생성물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이 두 개가 만나서 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3Pg 외워라. 3Pg가 최초 생성물이 되는 거야. 자, 얘들아, P 뜻이 뭐라고? 인산이야. 자, 여기 한번 봐봐. 모든 그림을 다 같이 봐볼래? 모든 애들, 여기서 이 박스 친 애들 보이지? 모든 애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 인산을 최소 하나씩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모르는데, 만약에 너희들한테 물어보잖아. 인산이 몇 개 있어? 라고 하면 최소 몇 개야? 최소 하나야. 그럼 두 개 붙어 있는 애들도 있지. 지금 두 개 붙어 있는 애들 보이잖아. 근데 걔네들은 이름이 항상 뭐가 있냐면 BP가 들어가 있어. 왜냐면 B 뜻이 뭐라고 그랬어? 두 개라는 뜻이거든. 바이라는 건 두 개. 바이시클. 자전거 타고 왔냐? 뭐 비 오잖아, 그치? 진정한 라이더는 우중, 그치? 라이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거기까지는 아니야? 너 로드 타고 다니니? 따릉이 타고 다니니? 없어 보인다, 좀. 그건 아니구나. 그렇지. 난 또 뭔가 이렇게 자전거에 진심인 줄? 따릉이. 따릉이 안 타봤는데. 따릉이 불편하지 않아? 탈만해? 저기 돼가지고. 따릉이 한번 타볼까? 따릉이 타는 것보다 걸어오는 게 더 빨라서. 집이 가까워서. 자, 여기 나오는 이 BP가 다 뭐냐면 얘들아, BP만 두 개 있고 나머지는 다 하나야. 그러니까 깔끔하지? 그러니까 외우기는 편해. 그러니까 이름에 BP가 들어있으면 여기는 RUBP라고 돼 있잖아. BP니까 두 개. 얘는 BPGA라서 두 개. 그래서 3PG가 BP 두 개가 되지. 그러니까 누가 줘? 6분자니까 6개를 줘야지. 그치? 6개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자, 이름 자체가 뭐야? 여기서 이름 자체가 3PG가 뭐가 돼? 환원이 되죠. 그럼 누군가 산화시켜서 얘가 환원된 거잖아. 근데 우리는 명반응에서 뭘 만들었어? NADP? 그렇지. H가 얘가 산화가 된단 말이야. 얘는 산화가 됐지. 그럼 얘를 뭘 시킨 거야? 여기서 환원을 시키는 거야. 얘를 환원을 시켜서 PGA. 자, PGA를 선생님이 하는 용어는 아니야. 원래 이게 요거 이름이 있어. 요거 이름이 뭐냐면 잉글리세이르 알데히드라고 해. 짜증나잖아. 그치? 듣는 순간 저게 뭐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돼. 이걸 내가 한 거야. 학생이 그러더라고. 이걸 뭐냐? 피갈 하고 외우면 돼. 알았지? 피갈. 알았지? 외우기 쉽지? 피갈 하고 외우면 돼. 그래서 이 피갈이 몇 개냐면 6분자의 피갈로 바뀐단 말이야. 피갈로. 그래서 이 피갈이 한 분자의 피갈 안 돼. 사실은 몇 개가 필요해? 두 개의 피갈. 왜냐하면 이게 3탄당이잖아. 왜냐면 포도당은 6탄당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곱하기 2를 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 있지. 이 숫자들을 전부 다 6, 12개, 12개 이렇게 두 개를 해줘야 어떻게 되는 거야? 개수가 정확하게 맞죠. 근데 문제 풀 때는 3도 나오고 6도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몇 개야? 여기가 12개. 여기도 12개. 그래서 여기 몇 개야? 6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6분자의 RUBP를 만들기 위해서 인산을 하나씩 더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6 ATP가 필요한 거지. 그지? 6 ATP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다시 12개의 12개의 3탄당이니까 36개잖아. 그대로 12개 괜찮지?
그럼 여기서 2개가 빠졌단 말이야. 그럼 몇 개만 살아남았어? 10개야. 피갈이 살아남았으니까 탄소 개수가 총 몇 개야? 30개야. 맞잖아. 10 곱하기 3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6이 됐지. 그러면 몇 탄당이 될 수밖에 없어? 6, 5, 30. 그러니까 5탄당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탄소 개수가 몇 개야? 30개야.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개가 됐어? 36개니까 몇 CO2가 들어와야 돼? 당연히 6CO2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에서 얘들아, 얘네들의 농도들은 변화가 없어. 왜? 사이클은 농도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들어오는 애가 그대로 들어온 만큼 나갑니다. 왜? 탄소가 6개 들어왔으니까 탄소가 6개가 나가죠. 맞지? 그래서 켈빈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선 켈빈으로를 크게 3개로 나눠. 첫 번째는 CO2 고정, 다른 말 탄소 고정. 두 번째 3PG의 환원. 그 다음 세 번째가 RUBP의 재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문제 풀 때는 3가지 물질만 기억을 해. 첫 번째 3PG, 두 번째는 피갈. 외우기 좋지? 자, 세 번째 뭐라고? RUBP.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자, 왼쪽에 적든 오른쪽에 적든 상관없어. 자, 여기서 뭔가 선생님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볼게. 자,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특정한 조건이 일어났을 때, 자, 이렇게 해볼게. 자, 첫 번째 뭐냐면, 비대너지를 차단을 하게 되면 얘가 변화가 생깁니다. 얘들아, 비대너지를 차단을 해요. 자, 그럼 비대너지를 차단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지 않아? 명반응이 진행되지 않지, 그치? 명반응이 진행되지 않으면 뭘 만들지 못해? 6, 12, 18 만들지 못하지. 12개 NADPH와 18개 ATP가 생성이 되지 못했을 때, 자, 이 탄소, 이 고정 반응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 암반응에, 스트로마에서 2에서 일어나는 특정 물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특정 물질이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자, 근데 뭘 물어보냐면, 자, 3PG와 RUBP를 너희들한테 질문을 해요. 자, 여기서, 자, 다시 한번 봐봐. 이 켈빈으로해서, 자, 아까 비대너지를 차단을 하면 뭐가 공급이 안 된다고? 12개 NADPH와 18개 ATP가 생성이 되지 않지. 그러면 얘네들이 공급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3PG가 바뀌어 못 바뀌어? 못 바뀌어. 그래서 3PG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RUBP는 어떻게 돼요? 얘는 3PG로 조금 바뀌겠지 더. 그러면 얘가 일시적으로 어떻게 돼? 감소하는 겁니다. 혹시 선생님 피가는 어떻게 되죠? PGA를 물어보지 않아. 항상 물어보는 거는 3PG와 RUBP만 물어봐. 리블로스 인산이나 아니면 잉글리세레산 얘네들만 물어봐.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 비대전해를 차단하지 않고, 자, CO2 농도를 어떻게 하냐면 감소를 시켜요. 보통 CO2 농도가 1%인데 얘를 0.0 뭐 3% 이 정도로 감소를 시켜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또 얘들아 똑같아. 뭘 물어보냐고? 똑같이 이거하고 얘를 물어봐요. 자, CO2 농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RUBP가 3PG로 바뀌어 못 바뀌어? 못 바뀌겠지. 그래서 RUBP가 일시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렇지, 적체가 될 거 아니야. 근데 3PG는 돌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떻게 하면 일시적이야 다 감소하게 되면. 왜냐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다시 이제 스탑. 전체가 다 멈춰버리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문제를 풀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걸 적어놔. 이거는 나올 거야. 뒤에서 바로 나와. 뭐 문제를 풀든 뭘 하든 그래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적어놓고 이게 이제 켈빈에로에 대한 뭐 응용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자,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자, CO2가 여기서 CO2가 고정될 때 효소가 작동하는데 그 효소 이름이 뭐냐면 동그라미 그 효소를 루비스코라는 효소라고 얘기해요.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비스코라는 갑자기 안 배운 게 나왔네? 아니야. 이제 배웠어. 됐지? 루비스코. 말하지 않으면 또 선생님 욕할 거 아니야. 오씨 뭐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작동을 해서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작동을 해서 3PG가 형성된다는 거. 자, 이제 거의 끝. 이게 켈빈에로야. 켈빈에로. 자, 그래서 여기서 12개, 여기서 6개 가지고 총 18개를 다 쓰게 되는 거죠. 자, 아름답게 그 다음 페이지. 뭐 밑에 이제 크게 세 가지 탄소 고정, 3PG, RUBP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정리가 됐어요. 간단하게 60, 28 중에서 12와 12개와 18개를 통해서 한 번자의 포도당을 12, 18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자의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자, 광합성과 세포호흡의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까? 뭐 간단합니다. 얘들아,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뭐 당연히 물질 대사니까 뭐에 의한 반응이야? 효소에 의한 반응이고, 그 다음 전자전달과 이렇게 화학 삼투에 의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TCA로와 탄소 고정 반응 진행할 때 탄소수가 변한다. 이렇게 뭐 쭉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엽록체 뭐 당연하죠. 그 다음 세포질 마이토콘드리아 동화, 이화, 그 다음 빈에너지가 화학에너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ATP가 둘 다 합성이 돼요. 광합성에서도 18개 만들고, 여기서도 산화적 인산화, 기질소주 인산화, 여기서는 광인산화. 이제 그런 단어를 써서 ATP를 합성한다라고 하면 괜찮고. 근데 굳이 얘기하면 공통점은 둘 다 몇 중막이냐면 이중막이에요. 둘 다 이중막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이중막.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고에너지 전자와 결합하는 조효소. 이걸 뭐냐?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라고 해. NADP 플러스와 NAD 플러스 FAT. 이렇게. 자, 이거를 고에너지 전자와 결합하는 조효소. 그 다음에 ATP의 이유. 뭐 그림은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해서 따로 복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광합성과 세포호흡의 전자전달 비교다 이라고 해서 전자공유체 외워라. 광합성은 방금 배운 거잖아. 물이 전자공유체, 초정전자 수용체가 NADP 플러스야. NADP H라고 하면 또 안 돼. 그 다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에서 전자공유체는 NADH나 FADH2. 최종전자 수용체는 산소. 그래서 얘가 전자를 받아서 물이 되는 거죠. 전자의 흐름은 얘는 지금 이제 순환 쪽도 되고 비순환 쪽도 됐는데 얘는 한 방향으로만 진행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능동수송 방향과 ATP 합성 효소를 통한 수소이온의 확산 방향 서로 반대라고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 어디로 수소이온이 축적이 돼? 농도 기울이 형성되려면 첫 번째 엽록체는 타이라코이드 내부가 수소이온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얘는 막사이 공간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pH 6, 8, 막 이렇게 4, 8 이렇게 해서 넣어주잖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엽록체와 마이토콘드리아는 서로 반대가 되는 거야. 8사로 해야 되느냐, 4,8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각각 얘네들이 생성되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복잡하게 보이는데 복잡할 게 하나도 없지, 이제. 그치?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얘가 지금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라코이드 내부가 수소이온이 많아지고, 자, pH가 낮아지고, 스트로마는 반대. 얘는 막사이 공간이 똑같죠. 여기는 괜히 막 수소이온이 많아지는데, 야, 수소이온이 높고 pH가 낮아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이제 별표는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첫 번째는 뭐냐? 세포흡에서의 그 전자전달계는 바탕질 또는 기질이라고 하죠. 기질 쪽에서 전자도 주고 ATP도 생성이 되잖아. 근데 얘는 어때? 반대야. 여기서 전자를 줘요. 이쪽에서 주고 이쪽에서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공유체가 바로 반대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주고 이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나오는데 얘는 주는 방향에서 하죠. 화살표. 그러니까 시작점이 얘는 이쪽이야. 해서 반대편으로 나가고 얘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이 같은 방향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요거만 체크를 좀 해줬어. 그 다음에 ATP 합성 요소는 기질 수준 인산화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뭐 복잡하게 보이는데 복잡할 게 하나도 없지.
왜냐면 우리는 이 과정, 이런 얘네들을 배우지를 않거든. 얘네들을 배우지 않아가지고. 자, 6번 광합성에서의 세포합에서 ATP 합성 원리, 과정 원리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겁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수소이온이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고 그 경우에만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이렇게 ATP 합성된다는 거. 자, 이제 연습 한번 해볼까? 이제 연습이야. 첫 번째, 이게 명반응이야. 자, 이거는 이제 그림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는 걸로. 자,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이라고 하고, 점선이 뭐니? 점선이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씩만 써줘. 이 전자를 누가 줘요? 전자간 공유체는 물이 주고. 최종 전자 수용체 한번 써보자. NADP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명반응은 타이라코이드 막에 이게 전체 존재한다. 그다음 그래서 여기서 ATP가 생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ATP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ATP가 생성이 여기서 된다는 거. 그러니까 비에너지가 동시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동시에 가고 물이 이제 나중에 이제 채워주는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명반응.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봐볼까? 이제 화학 삼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타이라코이드잖아. 그러니까 타이라코이드의 수소 이온이 어디에서 어디를 이동해야 돼, 얘들아? 타이라코이드 내부에서 어디 쪽으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다 바깥쪽이 스트로마 쪽이 돼야 돼. 얘들아, pH 4가 수소 이온이 많아? 8이 많아? 당연히 4가 많지. 숫자가 적을수록. 몇 배 차이면 4, 8은 몇 배 차이야? 뒤진다. 뭐 2배야. 10,000배 차이라니까. 아, 나 너무 무식한데? 야, pH. 자, 7하고 pH 8은 몇 배 차이 나면 10배 차이 나, 이게. 안 배웠어? pH? 이거? 아쉬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선생님 무식했다. 자, 이게 바로 로그 이거잖아. 이게 10이니까. 지수가. 이거 역수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1 차이가 10배 차이 난다고. 7하고 8은 10배 차이가 나. 또 역수니까 얘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4, 8이니까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10,000배 차이가 나는 거지. 10,000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의 수소이온의 농도 기록을 형성해 주는 건데 얘가 지금 봐봐. 얘는 의미가 없죠? 똑같은데 이동을 하겠어? 의미가 없죠, 지금. 근데 얘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수소이온이 어디가 많아? 아니, 많지. 그러니까 여기서 저절로 밖으로 나오면 빙고. 얘는 반대 안 돼. 그래서 여기서만 형성이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pH 값이 작을수록 수소이온이 많다. 그냥 많은 게 아니야. 2배. 2배가 두서렸어. 10,000배. 알았지? 아니, 물어보진 않아. 생명과학에서 그걸 물어보진 않아. 아니, 모르지. 상명은 물어볼 수 있어. 모두 고르시오 해가지고. 모두 고르시오. 선생님이 왜 모두 고르려고 하지? 답을 왜 모두 고르려고 해? 자, 연습 문제 한번 해볼래? 자, 얘들아, 연습 문제 한번 답을 한번 적어봐. 간단하게. 자, 1번을 주겠습니다. 1번. 자, 가는 순환적, 나는 비순환적이죠. 똑같은 거예요. 최종전자 수용체 이름이 뭐야? NADP, DP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반응 중심 색소는 다 뭐야? 염록소? 뭐라고? 둘 다 A입니다. 요거 써보라고 하는 거야. 끝. 너무 쉬운데.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답을 한번 써볼까? 자, 식물의 명반응입니다. A, B, 그 다음에 기억니은을 다 쓰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위치를 쓰시오 그랬죠. 그럼 당연히 이게 전자 공유체네. 물이 되겠다. 맞지? 그 다음 최종 전자 수용체가 아니야. 스몰 b는 얘 물음표가 최종 전자 수용체지. 그럼 얘는 최종 전자 수용체가 전자고 수소를 받아서 NADP, H 이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이쪽이 다 뭐냐면 이쪽이 나아가 스트로마 쪽이 되고
이쪽이 뭐야? 타이라 코이드 내부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억이 먼저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관계 뭐가 되니?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니은이 관계 1 이렇게 하면 답을 다 찾았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이 그림은 선생님이 문제에서 뗀 거야. 연습을 하려고. 실제 이거를 우리가 다 쓸 줄 알면 문제가 풀려. 이거 쓰는 순간 답이 끝. 답 끝. 그래서 이걸 연습 한번 해보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여기를 뭐 NADP 플러스다 이렇게 물어봤겠죠. 자, 그 다음 3번. 자, 빛의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변화를 시켰을까? 기억은 빛을 준 거야 아니면 빛을 차단한 거야? 자, pH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수소가 적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거 농도 기억을 생성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빛을 차단을 한다는 얘기지. 빛을 차단하니까 타이라코이드 내부의 pH가 점점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 니은 시계의 빛을 어때? 빛을 뭐 제공 이렇게 쓸까? 빛을 주면 빛의 자극을 주면 이제 점점 pH 값이 떨어지겠지. 만약 이 그래프를 얘들아 수소이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걸 반대로 쓰면 되겠죠? 이걸 수소이온이라고 하면 이걸 반대 쓰면 돼. 이거 두 개를 이제 바꿔서 답을 쓰게 되면 되는 겁니다. 수소이온이 되면 이렇게. 자, 이렇게 뭐 물어보는 뭐 문제도 있고. 자, 마지막 4번 해볼까? 끝나지 않았지만 4번. 아까 똑같은 거네. 자, ATP가 합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봤어요. 기억은 4 아니면 8. 여기서 이제 합성되면 농도기율과 형성이 되니까 여기가 8이 될 일, 여기가 4가 될 리는 없지. 4, 4면 생성이 안 되잖아. 같으니까. 여기 당연히 8이 돼요. 그럼 여기서 생성이 안 되고. 여기가 8이면, 오이씨, 뭐야. 여기 4면 생성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지?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생성이 될까 안 될까 그 말이야. NADH가. 생성될까 안 될까?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이거 생성될까 안 될까? 응?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아, 얘는 뭐에 대한 산물이야? 명반응산물이잖아. 야, 이거 빛을 줬어? 빛을 안 줬잖아. 얘는 순수하게 위에 거는 ATP 합성되는 원리는 수소연의 농도 기울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명반응산물이라 당연히 생성이 안 되겠죠. 왜냐면 빛을 안 줬으니까. 무슨 실이래? 암실이라고 되어 있잖아. 빛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NADPH가 형성이 돼? 전혀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TP가 생성되는 거는 그냥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만 맞춰준 거야. 순수하게. 그래서 됐죠? 물음표에 있는 단어를 우리가 다 쓸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이거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래? 자, 선생님이 X를 쳐줄게. X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 이거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박스 여기 하나. 요 이름 쓰는 박스 하나 더 필요하고. 요거 필요 없고. 요거 필요 하나? 요 정도? 얘들아. 요것도 필요 없겠다. 이렇게. 자, 한 번씩 써볼래? 첫 번째, 자, 먼저 보고 쓰지 말고 한 번 써보고 다시 보고 써봐. 알겠지?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다 써보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보고 다시 한번 쓰는 걸로. 처음부터 보고 쓰지 말고.
자, 얘가 6CO2, 6이니까 3CO2 이렇게 쓸게. 자, 첫 번째 일이 뭐냐면 3PG야. 자, 요거는 B, P, G, BPGA. 이렇게 BPGA. 그 다음에 이거 피갈이라고 했죠? 피갈. 자, 이것도 피갈입니다. 피갈. 자, 한 문제 피갈이. 한 문제는 아니고 이제 두 문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피갈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포도당이 되겠죠. 포도당 쓰면 되고. 그다음 이때 쓰는 게 6개의 ATP가 6개 ATP가 되고. 자, 그 다음에 6개의 NADPH가 6개의 NADP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6개의 ATP를 6개가 아니라 몇 개 써야 돼? 절반이니까 3개만 쓰면 되겠지. 3 ATP 그 다음에 3 ATP RUBP 마지막 이거 무슨 반응이라고? 탄소 고정 반응. 자, 두 번째 반응을 뭐라 그래요? 3PG의 환원 이렇게 쓰고, 자, 마지막 RUBP의 재생 이렇게 쓰면 되죠. RUBP의 재생. 자, 자기 거랑 맞든지 또 혹시 틀린 거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해서 켈빈 의료를 한 번씩 써보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연수 문제 1번을 한번 해볼래? 연수 문제 1번. 자, 얘들아, 그러면 가나다가 뭐가 될 수 있냐라고 하면 무조건 3개 중에 하나야. 3PG 아니면 피갈 아니면 RUBP 3개 중에 하나를 써주면 됩니다. 끝. 자, 여기 BPG는 써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얘가 G3P라고 해도 나오기도 해요. G3P. 혹시나 모르니까 써줘.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뒤에 문제 풀면 옛날 용어로 얘가 G3P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G3P. G3P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G3P. 자, 첫 번째 CO2 최초 생성물이죠. 이걸 뭐라 합니까? 3PG가 되고, 그 다음 뭐가 돼요? 피갈, 그 다음에 RU, BP 이렇게 해주면 되죠. 끝. 자, 2번 봅시다. 자, 2번.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자, 2번. 자, 연습 문제 2번. 자, 얘도 똑같아요. XYZ는 뭐 중에? 자, 3PG 아니면 피갈 아니면 RUBP가 되는 겁니다. 이 3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근데 간단하네. 3CO2가 들어와서 최초 생성물이 뭐가 된다고? 3PG. 그 다음 Y가 뭐가 돼요? RUBP. 얘가 피갈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 2가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라고 했으면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 ATP가 분해가 되는 뭐 인산기 전이 반응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2에서 일어나는 게 뭐니? 두 가지죠. 12개의 ATP가 분해가 되든지 12개의 NADPH가 산화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 이 문제가 다 끝났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문제 자체에서 다 모든 문제가 다 이걸 물어보는 문제. 그러면 이제 1번하고 2번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됐죠? 자, 이제 3번 갑니다. 자, 3번 한번 또 해볼래? 3번. 자, 또 마찬가지로 A, B, C는 이거야. 3PG냐, 피갈이냐, RUBP냐. 잉글리세르산이냐, 아니면 잉글리세르 알데히드냐, 아니면 리블로스 인산이냐. 3PG, 피갈, RUBP. 당연히 5개짜리가 뭐냐, 얘들아? RUBP죠.
그러니까 이제 B가 RUBP가 되는 겁니다. 그 전이 뭐가 돼서 P갈이 되겠죠. 얘가 3PG가 되는 거니까 전부 다 3탄당이죠. 당이 아니라 3탄소. 자, 인상기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BP만 2개라고 했으니까. B만 몇 개야? B만 2개죠. 나머지는 전부 다 몇 개? 인상기가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끝. 됐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또 뭐가 있어? BPGA. 그것만 2개라고. 이렇게. 자, 3번은 끝. 자, 4번. 또 4번 답 달아볼래? 자, 4번. 연습 문제 4. 자, 여기 나왔잖아. 루비스코가 작용한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탄소 고정이, 이산화탄소 고정이 들어갈까? 근데 이거 방향을 찾아봐. 이거 머리 좀 써볼래? 한쪽 방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원은 그러면 어차피 이 세 개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만 가능해요. 하나만 가능해. 요거는 그래서 이제 혹시 기억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 루비스코처럼 이게 3PG가 되고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RUBP라고 써놔.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 3PG가 되면 얘가 P가 되면 괜찮다. 그지? 이것만 괜찮아. 그러면 어디 과정을 통해 둬요? 얘가 이렇게 가서 정답은 니은 방향으로 해주면 되겠죠. 기억은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지? 이게 정답. 자, 항상 얘는 고정되어 있어, 얘들아. 고정되어 있어. 자, 5번. 자, 5번도 이제 써주면 너무 간단할 것 같은데. 왜냐? 이미 끝났죠. 3PG니까 뭐라고 쓰면 돼? 최초 생성분이 아니라 얘가 P갈이 되겠죠. 얘가 RUBP. 그 다음 쓰면 돼요. 3PG가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이제 물질.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ATP하고 NA, DPH가 써주게 되고. 그 다음에 2에서는 뭐가 사용돼요? 유일하게 CO2가 사용되지. 루비스코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ATP.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2에서만 CO2, 여기서 CO2. 그 다음에 두 군데에서 ATP. NA, DP, 끝. 다 풀었습니다. 괜찮지?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졌겠지? 아직도 멀었지? 그래서 멀어서. 자, 5번, 6번 답 써봐. 얘들아. 똑같아. XYZ는 세 개 중에 하나다. XYZ는 세 개 중에 하나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6개인 것 같아요. 6이라는 숫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3에서 뭐가 6개가 쓰는 거래. 그럼 3 과정에 뭘 쓰는 거야? 거기서 3PG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6개 쓰려면. 여기가 무조건 3PG가 P갈이 되겠죠. 그럼 Y가 뭐가 되냐? RU? BP가 되니까. 여기서 ATP를 쓸 거예요. 몇 개 쓰는 거냐고? 3개 쓰겠죠. 원에서. ATP만. 그러면 얘가 ATP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ATP가 3개, 몇 개 써? 똑같이 6개 쓰겠죠. 이건 안 쓰고. 그럼 이게 뭐냐면 CO2가 되겠죠. 2에서는 CO2만 들어가죠. 3CO2가. 얘가 CO2가 되고 나머지가 NA, DP, H라고 했으니까 0,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고 2에서는 0이 되고 됐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복잡했다. 나름 조금 복잡한 거. 자, 7번 이제 딱 2개 남은 것 같은데 얘들아. 7번 똑같아요. 자, 3PG와 P갈과 RUBP를 가나다에 써보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의 한 분자당 인상기 수는 너무 쉽지 않냐? RUBP 너무 쉬운데? 그럼 얘가 RUBP고 그 전이 뭐가 돼요? RUBP를 만들기 전에 이거 P갈이 되겠죠.
얘가 3P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UBP가 3PG가 됐을 때 뭐가 들어가? CO2 고정을 하겠고, 그다음 3PG가 P가 될 때 ATP 쓰고 NA, DPH 사용을 할 거야. 됐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외울 때 되지 않았음?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뭐 앞에 거 봐야 되겠는데 하면 좀 그거 문제야. 뭐가 문제지? 몰라. 씨. 어쨌든 뭐 문제야 문제. 이렇게. 자, 마지막 8번. 진짜 마지막이지? 맞아. 마지막. 8번. 자, 아까 선생님이 정리해줬던 거. 갑자기 비내도제를 차단했어, 얘들아. 그럼 비내도제를 차단하면 3페이지가 바뀌어, 안 바뀌어? 3페이지가 피가로 못 바뀌잖아. 12, 18을 못 주니까. 그러면 3페이지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지. 그럼 얘가 기억이 뭐가 돼요? 일시적으로 3페이지가 증가하고, 그 전에 있는 RUBP가 일시적으로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원 이유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빛이 없게 되면. 당연히 피갈이 포도당을 만들어요. 너무 쉬운데? 그렇지? 그럼 얘가 뭐가 돼요? C가 RU BP가 되고 얘가 3페이지가 되고 원의 과정을 통해서 CO2를 고정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대부분의 광합성 문제의 주류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아니지? 연습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자, 이제 진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뭐냐면 교재에 있는 모든 광합성 문제를 너희들 다 풀어오면 돼. 모든 문제가 뭐냐면 기본, 심화, 저희 뒤에 있는 모의고사까지. 그래서 오늘은 프린트물이 나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꼭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오라는 거야. 오늘 숙제는. 자, 우선 진도는 여기까지.